안녕하세요. 그 마이크 쓰세요. 마이크 쓰세요. 잘 됐네. 오늘은 14편이죠. 14편. 헌문편입니다. 14편 헌문. 여기 서문에 잠깐만 좀 읽어볼게요. 헌문 제14, 호시왈 차편 의 원헌소기. 이 편은 호시가 말하기를 이 편은 의는 이제 의심하다라는 의자니까 여기서는 정말 의심스럽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도 우리의 어떤 말의 그 맥락으로 이해한다면 뭐뭐라고 생각된다 이 정도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추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헌소기 원헌이 기록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원헌이라는 사람이 이 14편 본문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들은 대부분 아마 원헌 계열에서, 원헌 쪽에서 나온 자료일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고전 문헌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고전 문헌들은 처음부터 이런 형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구전이나 전승의 기간을 거쳐서 나중에 편집되는 것인데 그 편집의 시기가 원래 텍스트의 제작 시기보다 상당히 늦은 경우가 많지요. 이것도 그래서 아마 이 헌문과 관련된 헌문에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들은 대부분 원헌 계열에서 나온 것이라고 추정된다는 겁니다. 모두 47장인데 문장이 전체적으로 47개는 되고 분량이 되게 깁니다. 논어 전체에서도 차지한 분량이 상당히 길어요. 읽어보겠습니다. 헌이 문치합니다. 자이왈 방유도의 곡하며 방무도의 곡이 치야입니다. 헌이 치를 묻자온데 자이 가라샤되 방이도 이쇼매 곡만하며 방이도이 없음에 곡만험이 치이니라. 원헌은 뭐 이름이 원사인데 이름은 곡으로 되어 있죠. 헌은 헌의 이름이 원사예요. 곡은 녹이라는 뜻이고, 원헌이 원사. 곡이라고 하는 거는 헌이 문치한 방유도의 곡이라는 글자는 녹이라는 뜻이다. 혹시 곡자인데 봉록, 샐러리, 봉급을 뜻하는 것을 옛날에는 곡식으로 줘가지고 그래서 곡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녹봉의 봉급의 대표가 돼가지고 곡이라는 말, 여기서는 녹을 의미한다 이런 의미죠. 헌이 치라는 걸 물었는데 헌이 왜 치를 물었겠는가? 왜 부끄러움이라는 게 물었는가? 이 맥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헌의 관점에서 볼 때 원헌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실존적인 맥락 속에서 부끄러움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공자가 말하기를 방에 도가 있어도 곡하고 방에 도가 없어도 곡하는 것이 이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말해줬죠. 그럼 방은 여기서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곡이나 방이나 다 나라인데 나라라는 개념인데 이 국보다는 방이 좀 더 큰 규모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고조 이름이 방이라서 한이 성립된 이후로는 방이라는 글자를 국으로 바꿔버리거나 그렇게 됐죠. 그래서 요즘은 방이라는 말 많이 쓰이죠. 국은 뭐 상당히 많이 쓰죠. 미국, 영국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방이라는 말은 잘 안 쓰고 가끔 가다가 뭐 열방, 만방 이런 정도로 쓰이는 경우가 가끔 있죠. 그래서 방에 도가 있음에 곡한다. 이 말은 이제 나라에 도가 있다는 말은 나라의 그 행정, 정치, 체제나 질서가 잘 잡혀 있다는 뜻이죠. 유도에 보면. 그리고 나라의 어떤 질서가 잘 잡혀 있을 때 곡을 한다. 이 말은 원헌이 사라는 신분에서 만약에 이제 그 나라의 질서가 잘 잡혀 있으면 자기의 역량을 발휘해서 자기 어떤 그 공적인 봉사를 하고 공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녹을 받는 것이죠. 그거는 이제 정상적이고 또 말하자면 바람직한 것이죠. 그런데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곡을 한다 이 말은 나라에 도가 없는데도 녹을 받아 먹는다는
말은 나라가 무질서한 경우에도 여전히 그 자리 보존, 철밥통을 끼고서 자리 보존만 하겠다 그 말인데, 이게 이제 나라가 무질서하고 혼란한데 녹을 그 자리 보존하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그 부정한 부당한 권력에 부하내동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부하는 것이죠. 근데 그 맥락으로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그렇게 하게 또 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맥락 속에 보면 나라에 도가 있건 없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너무만 먹는. 그러니까 언해에서 우리가 언해를 유심히 보면 방이 도의 이쇼의 곡만하며라고 해서 한정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 맥락이 방유도의 곡, 방무도 곡 여기에서는 사실상 이 문장 자체에서 한문 문장으로 봐서는 이 한정적인 의미가 나타나 있지는 않죠. 근데 맥락상으로 이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에 도가 있을 때도 자기 역할은 안 하고 공만 먹고 농만 먹고 만약에 제 역할을 잘 하고서도 녹을 먹는다면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원헌에게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나라에 도가 있을 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에 도가 있을 때 자기 역할은 못하고 봉급만 받아 처먹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나라에 도가 없을 때 봉급은 당연히 이건 집탄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부끄러움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원어는 또 이 아주 지난번에 광과 견을 비교할 때 견이라고 한 사람은 견자의 특성은 유소분리라고 하죠. 뭔가 자기 이거는 안 하겠다. 약간의 자존심 뭐 이런 게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원어는 아마 이런 자존심이라고 하는 자긍심, 자존심, 선비로서 이런 것에 민감했던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유출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끄러움을 스스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 자기 검열의 기제가 강하게 작동하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보면 이 견자의 어떤 특징 중에 하나라고 봤는데 원헌의 경우는 이 점이 아마 자기 늘 어떤 삶의 어떤 그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그게 되게 심층 의식. 그래서 이게 특별히 공자에게 이러한 점에서 물어본 것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급벌가 읽어드릴게요. 헌이 문치한데 자의왈 방유도에 곡하며 방무도에 곡이 치야. 다음 급벌원욕을 불행언이면 가이 위인의가 자의왈 가이 위난의언이와 인즉 오부지약해라. 극과 벌과 원과 욕을 행치 못게 하면 가히서인이라 하리까. 자이 가라사대 가히서 어렵다 하려니와 이는 내 아직 못게다. 요 대화도 굉장히 의미 맥락이 깊은데 일단 여기에서는 이는 이까 이렇게 언해에 뭐니까 그 말은 이까 이런 말인데 뭐입니까 이런 말인데 어쨌든 고전으로 전승되어 오는 과정 속에서 자왈이라고 공자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것이니까 자왈 이하가 공자의 말이라면 그 앞에 것은 당연히 공자의 말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묻는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은 걸로 봐서 그 원헌에 또 부끄러움을 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기 때문에 이것은 연계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유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헌의 질문으로 간주하고 있죠. 그러나 물론 100% 참답은 못하지만 원헌의 말일 거라 이렇게 이제 유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 문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은 극벌원욕 언해로 따지면 을불행언 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면 문장 끝에 언이 나오면 언이라는 그 동사가 나오면 늘 그 어떤 그것이 하나의 지시적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언이라는 것은. 물론 언이 앞에 나오면 뭐 당연히 이제 부사어로서 의문 부사어로서 어찌 뭐 이런 것이지만 문장 끝에 나올 때는 이것이 지시 대상을 늘 함축하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왜냐하면 뭐뭐는 이렇게 했을 때는 이게 여라든가
뭐 연 이런 것들과 이런 것처럼 약간 부사화할 때도 쓰이죠. 그죠? 부사화 정리사로 쓰이기도 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문장의 어떤 서술 구조를 가질 때는 그 독립 구조를 가지거나 수식 구조를 가질 때는 부사어로 쓰일 수 있어요. 연이나 언이. 그러나 문장의 서술로 형태를 갖게 되면 이거는 지시 대상을 함축하고 있다 하는 걸로 우리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 구성상.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행해지지 않는다. 근데 이 불행이라고 하는 말은 행하지 않다는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데 이것은 이 자체는 능동인지 비동인지 또 이것도 그 지표가 표지가 없어요. 그렇죠. 한문에서는 그래서 한문이 이 맥락 이해가 필요한 것이 이게 능동인지 수동인지 비동인지에 따라서 수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미묘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근데 언이 일단 지시어를 갖는다는 것은 이 지시어가 앞에 제시되건 안 되건 지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지시 대상이 구체적으로 안 드러나도 언을 쓰면 뭔가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한정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죠. 그럼 여기서 극벌 원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디에서 나타난다 하는 게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는 않죠. 자랑하지 마 이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랑하지 마 이렇게 말했을 때 자랑한다는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우리는 염두에 두고 말한 건 아니죠. 일반적으로 그냥 자랑하지 마. 그러나 그 자랑한다는 것은 반드시 어떤 행위가 이루어진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한문에서는 이렇게 그 말하자면 구체적으로 표지나 지표가 드러나 있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극과 벌과 원과 역에 대해서는 주석을 우리가 보면 극이란 호승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호승이라는 말은 이기기를 좋아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기기를 좋아. 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극이라고 하는 게 극복한다 이렇게 쓰는 말은 극복하다. 극복 또는 뭐 상생 상극할 때는 사실 이렇게 쓰기는 해요. 그러나 근데 그건 극복하다라는 의미로 쓰고 이기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석양과 같이 그 논어보다 더 상대의 상고 시대의 그 텍스트에서는 극이라고 하는 능력의 의미를 갖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그건 어쨌든 주석에 의하면 호승이니까 이기기를 좋아하는 그 다음에 벌이라는 말은 벌도 우리가 일단 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그 글자가 창이라고 우리가 흔히 창이라고 말하는 무기의 일종인데 이렇게 생긴 무기가 되면 중국 그 사극 같은 거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이렇게 생긴 창 같은 거 들고 이렇게 보병들이 들고 다니는 창 종류가 이걸 과라고 하죠. 과라고 하는 건 이제 걸어 당기고 뭐 이런 용도로 주로 쓰이는 말이라든가 또는 그 전투병들의 발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자르거나 하는 그런 데 쓰는 무기예요. 그래서 그 모양을 따가지고 과라고 하는데 이 과 앞에 이렇게 이제 언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치다라는 의미로 쓰는데 정벌. 그래서 우리 정벌하다. 정벌하다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자긍심의 의미로 이해하겠다. 스스로를 뽐내는 거. 스스로 잘난 체하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어떤 이룬 공적에 대해서 스스로 뽐내는 걸 자극. 이걸 너무 심하게 하는 거예요. 자랑하다. 우리말하면 자랑하다 정도가 아니고 이걸 뽐내다 뭐 이런 정도 의미까지도 좀 강한 의미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벌 자체가 갖는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원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분한 그런데 분과 한을 갖는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내는 거고 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억울함이라든가 마음에 어떤 품을 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맺히다, 한을 품다. 우리 뭐 민족의 정한 뭐죠 그런 것처럼 뭔가 한스러운 이걸 이제 원이라고 해서 우리 원망 그러죠. 요건 여기서 탐욕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 그러니까 단순히 여기 어떤 니드 이사이다 이런 정도의 그 우리가 생존을 위해 기본적으로 또는 필연적으로 있는 욕 정도가 아니고 그 이상의 사적인 욕망, 그 탐욕이니까 탐하는 거예요. 뭔가를 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꼭 필요한 내 욕구, 내 수요, 여기에 요걸 원하는 게 아니고 그 이상의 그걸 그게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욕이라고 하는 글자 자체는 물론 우리가 두루뭉술하게 보면 니드나 디자이어 다 포함된 거지만 요 맥락 속에서 욕은 그냥 그 정도 우리가 생존에 필요한 욕구 정도 수준을 넘어서서 개인적인 욕망의 의미를 강하게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불행언이니까 행해지지 않는다. 이걸 행한다가 아니고 행해지지 않는다. 이렇게 봤죠. 행치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내가 행하지 않는 게 아니고 행해지지 않게 하는 일반. 그러니까 일종의 피동의 의미가 되죠. 그것이 행해지지 않게 하면 가이위, 가이위. 이 의는 역시 보통 이제 말한 사람의 어떤 주관적인 의미나 판단이나 뭐 이런 의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의기상의가 제외한다면 가이위인이란 말은 인으로 삼다, 인으로 얘기 이런 뜻이 되죠. 그래서 이 위는 이미 논어에서도 수거처럼 한 묶음으로 연결돼가지고 뭐뭐라고 얘기다, 뭐뭐로 삼다, 뭐뭐로 인정하다, 뭐뭐로 간주하다 이런 맥락이 됩니다. 그러면 가는 그것의 가능성을 나타내니까 가이위는 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걸 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근데 우리가 언해에 보면 서인이라 하리까 그랬죠. 서인이라 하리까 그렇게 돼 있죠. 언해에. 이 맥락을 우리가 열심히 볼 필요가 있는 것이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늘 이렇게 경제성을 추구하는 원칙이 있죠. 그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줄여 쓰거나 가능한 한 짧게 쓰거나 가능한 한 편하게 발음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이 가이 위인 이렇게 가지고 가이 서인이라 하니까 그렇죠. 서인이라. 그러니까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을 했던 거예요. 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동사적 의미를 이 언해, 조선시대 언해 수준에서는 여전히 흔적이 많이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 우리 국어로 돌아와서 로서가 됐죠. 로서와 로서가 좀 다르죠. 근데 현대 국어는 이 서조차도 생략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 뭐랄까 우리말로 이렇게 쓰면 로로 거의 다 써버려요. 그러면 로선지 별 구별도 안 하고 그냥 로. 그러나 그건 우리는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되죠. 우리 말에는 그것만 써도 로만 써도 의사소통이 되니까.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그거를 더 맥락을 정확하게 어법적 맥락으로 유추해 들어가 보면 로서였고 그 로서가 더 근원으로 들어가 보면 쓰다라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살아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 과정이 용의 과정, 용의 의미를 갖는 이가 원래 용의 글자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로서가 됐다가 현대 국어에서는 서조차도 사라지고 로만 남아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여기서 언어를 우리가 읽을 때 언어를 읽어보면 서인이라 하니까 이렇게 가지고 쓰다라는 맥락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이 가라사대 가이위 남의 여기 보면 가이위인의 그렇죠. 가이위 남의 이 맥락 보면 둘다 똑같이 형성 형태의 인이에요. 그죠? 하나는 인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자가 대답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입니다. 근데 앞에 거는 문장 끝에 쓰였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인이라고 할 수 있겠군요. 라든가 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가 약간의 그 유보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의문의 맥락으로 본 거예요. 일단 대화 상황이라고 주어지면 그 의미가 반드시 의문형을 띠지 않아도 우리는 의문문일 경우로 간주되는 게 많죠. 네. 뭐 좋아졌네? 그러면 예를 들어, 야, 참 너 신수 번하네? 이러면 신수가 웬일로 번하냐? 라고 묻는 그 뉘앙스 들어있다는 거야. 이런 것처럼 그 의미 자체가 그 의문문이건 아니건 그 문장 맥락 속에서 우리는 의문문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 활용 측면이 많다 이거 말이죠. 여기서 가입이 남의나 가입이 인의 자체는
그 자체가 의문문을 만들어주는 그 지표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언어 맥락 속에서 대화라는 맥락 속에서 의문문을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자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했죠. 그러면 문장의 형태는 똑같지만 하나는 인의 입과 이렇게 언해를 달았고 토를 달았고 공자의 답에서는 언의와 이렇게 달았다는 거예요. 언의와는 역시 유보적인 거죠. 뭐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양보적인 양보나 또는 그 유보. 인즉 오부지야 오부지야 이 뉘앙스를 자세히 보면 인의 언의와 이렇게 부지야 캐라 그러죠. 이렇게 언어를 토를 다른 게 바로 문장 맥락을 굉장히 우리한테 아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건데 언의와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예를 들어 중국어를 읽는다든가 공자 당시의 발음을 읽는다면 그냥 예를 들어 뭐 공자 당시의 발음이 우리처럼 지금 한문 읽는 거 비슷하다고 간주합시다. 가히 난의 인즉 오부지야 이렇게 하면 어떤 맥락 속에서 예를 들어 말하자면 어기라든가 어세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지금 유보적이거나 뭐 의문문의 이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발화만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발화 이외에 다양한 여러 상황이 다 동시에 작용해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거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가이위 난의와 가이위 인의는 언어 구성상은 이것이 하나가 의문문이고 아니고 구별이 안 돼 있죠. 그러나 우리는 요 발화라는 상황성을 맥락성을 이해해 보면 앞에 거는 의문문이 되고 뒤에 거는 유보적인 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을 요것만 가서 대답해 주는 게 아니고 인즉 부지야 이런 것들이 다 합쳐서 앞에 것을 부대 상황으로 유보 상황으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이라면 우리 글자 그대로 읽는다면 인이라면의 의미예요. 적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한정이나 조건이나 가정이나 이런 것을 이끌어오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은혜는 인은 내 아직 못게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인이라고 하는 주제를 토픽을 그냥 제시한 정도가 아니라 토픽을 제시하는 용도로 적이 쓰이지만 실제로 그렇지만 다른 토픽을 제시하면서 굳이 적을 쓴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한정 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느낌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그러면 인이라면 우리말하고 더 핍진하게 말한다면 인이라면 인 그것은 말하자면 이런 식. 그러면 앞에 것이 S에 대해서 굉장히 유보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거기다가 더군다나 야 이렇게 이 야는 거의 정의를 내리거나 단정하거나 100% 사실성을 진술하거나 이런 식의 문장 구성을 만들어내는 거기서죠. 뭐는 뭐이다 이런 식의. 그 정도로 지금 강하게 발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캐라 이렇게 한 것은 감탄의 의미가 담겨 있거든. 우리 언어 속에서는 뭐 하도다, 뭐 하구나,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맥락인데 그래서 요 맥락을 인적 오브지아 캐라 이 말은 인이라면 나는 모르겠다. 이게 극벌 원욕이 행해지지 않게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이것만 가지고 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사실상 없다라는 말이에요. 부지야, 내가 모르겠다 이 말은 내가 모르겠다는 말은 정말 모른다는 의미보다도 그렇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이런 것도 당시 사람들이 말 쓰는 그 측면, 이걸 우리가 문화적 언어 사용의 문화적 맥락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책이 있었죠. 잠들면 안 돼, 거기 뱀이 있었든가, 뭐 잠들지만 거기 뱀이 있었든가, 제가 한번 소개해드렸죠. 이게 우리가 언어가 어떻게 맥락적으로 문화 속에서 언어가 형성되어 가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재미있는 책입니다. 꼭 한번 보십시오. 자, 극벌 원역을 불행언이면 가이위니까 자왈 가이위 난이언이와 인제고 무지하기다.
자왈 사의 회거이면 부족이비 사의입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보세요. 뭐뭐 공자가 자기 어떤 판단적 자의 가라사대 사의요 그를 해하면 좋기서 사의라 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뭐 어쨌든 자기가 공자 나름의 판단을 내릴 때 또 생각을 자기 어떤 생각을 진술할 때 의라고 하는 그 종말 어기사 문장의 문말 어기사를 의를 선택했다는 거. 의를 선택. 물론 이게 공자 당시에 의를 썼는지 편집 과정 속에서 이 텍스트가 이렇게 결집이 되면서 편집하는 사람이 윤색을 해서 이가 됐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논어라는 텍스트가 나올 때 어쨌든 그 적어도 기원 200년 이전에 이미 논어 요 형태로 생겨났다고 보면 그때에 어쨌든 의라고 하는 것이 문말 어기사로 나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 의가 왜 다른 게 아니고 의를 선택했겠는가 하는 걸 우리는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평하게 세심하게. 일단 사의 회거 이러한 문장 구조가 몇 번 나왔었죠. 그러니까 부족에 비해서 여기에 이제 사라는 것과 이제 이라고 하는 병렬형의 접속사가 있고 회거 회는 품다 거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를 회라고 하는 거는 품다 우리가 말하는 품다라는 게 이렇게 앉는 것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심정적으로 그리고 심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생각하다. 이제 생각하다 정답 우리는 일반적으로 think 이런 정도가 아니고 영어로 miss I miss you 그럴 때 난 너를 그리워한다. 그 정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회가 단순히 그냥 그게 뭐지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늘 가지려고 하고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회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나중에 이제 더 의미가 확장돼 가지고 뭐 회임 여자가 이제 산모가 아기를 뱃속에 가지고 있는 것도 회임한다든가 또는 마음에 오랫동안 두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마음을 이렇게 회포라고 하고 그 회포를 풀다. 아무튼 그래서 여기는 회는 단순히 그냥 생각이 드는 거 아니고 그걸 가지려고 마음에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거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기 때문에 그가 명사로 쓰인다면 거처, 거주, 레지던스, 어쨌든 그 situation, 이런 것들을 스테이터스, 이런 것들을 포괄하는 이제 용어죠. 그렇다면 자기가 그 사회적 스테이터스나 아니면 삶의 경제적 파운데이션, 펀더멘탈, 이런 것들을 늘 가지려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건 주체가 누구냐? 선비죠. 선비가 회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서 이가 쓰이면 보통 이 사의 회거하고 그 뒤에 문장이 또 연결되어 이렇게 명사와 이와 그다음에 이런 구조를 가지고서 연결되면 보통 조건을 이제 끌어온다라고 하는데 그게 왜 조건이 되냐면 우리 언어에 보면 425 그렇죠. 45, 425 그렇죠. 425 4이면 425 그거를 해하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가 바로 이라는 그 접속사 때문에 이 전체가 면이라고 하는 조건 또는 한정, 가정 이런 것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비이다, 그는 선비이다라는 서술어 구조가 형성이 될 수 있어요. 요 앞에 거는. 요 뒤에는 아무개가 거처를 늘 생각하다라는 역시 사상 아이디어 하나가 성립돼요. 이 두 개를 연결하면서 그는 선비인데 거처를 품는다. 근데 그러면 부족이 미사회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를 선비라고 하기에는 부족하다. 그는 선비가 되기에 부족하다. 만약에 자동사이라면 되기에 부족한 거고 또 타동사일 경우 타동사로 취급한다면 그를 선비라고 여기기에 부족하다. 이런 말입니다. 둘 다 가능하겠지. 그러나 어쨌든 선비가 되기에 부족하다라고 칩시다. 그 선비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러면 사이면서 거처를 품는다면 선택이 되거든요. 이거는 이 부정의 위 사이가 없다면 다르게 해석될 수 여지가 있겠죠. 그러나 부정의 위 사이라기 때문에 부정의 의미를 담게 되면 이것은 이 자체가 선비는 거처를 품으면 안 된다. 라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것이죠. 가치 측면에서. 그 선비라면 1차적으로 거처의 사회적 지위에 또는 자기의 그 경제적 어떤 토대를 의식해서 안 된다. 그걸 1차적으로 고려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인데. 그런데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거는 조건이 될 것이죠. 이렇게 그냥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가 일종의 그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가정의 종속계를 만들어내는 전환의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왈 사이회가 있는 부적이 1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는 선비는 그 거처 이걸 1차적으로 고려하면 안 된다. 이런 가치가 이제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자왈 방유도엔 위연 위행하고 방무도엔 위행 언손입니다. 자에 가라사대 방이 도의 쇼면 언을 위희하며 행을 위희하고 방이 도의 없으면 행을 위희하고 언은 손희할지니다. 위 위행 이 위행을 이 위는 위태롭다 위험하다 뭐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위태롭다 dangerous 이게 아니고 높다 말하자면 너무 높아가지고 위태롭게 말하는 그런 맥락에서 위를 그래서 아주 높은 아주 막 돋보이는 두드러진 그런 근데 행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죠. 그러면 행동을 위태롭게 하다 이 말이 아니고 이렇게 봐도 되지만 그 말을 위태롭게 하다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위태롭게 하다가 돼가지고 뭐뭐게 하다가 돼가지고 부사화처럼 느껴지죠.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그위 자체가 형용사적 또는 부사적 내용을 취하면서 동사처럼 그 수업을 구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위하게 하다, 위하다, 높게 하다, 고상하게 하다. 우리말 어쩔 수 없이 뭐 하게 하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거는 동사 목적어로 전시했다는 겁니다. 위행, 위헌. 그러니까 나라에 질서가 잡혀 있고 체계가 잡혀 있으면 자기의 고상한 어떤 그런 그 말하자면 그 뭐라고 할까 나라가 도가 질서가 제대로 잡혀 있어요. 그렇다면 자기 어떤 그런 지적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이 명령하는 대로 강하게 발언하고 강하게 행동을 해라. 나라의 질서가 잡혀 있을 경우. 왜냐하면 이런 경우에는 군주와 모든 관료들이 나라의 공동체를 위해 자기 어떤 사적 이익을 일단 이제 내려놓고 공적인 공공 영역의 어떤 그런 그 이익을 위해 말하자면 지향하는 지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상한 높은 이런 이념을 지향해서 말과 행동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근데 나라에 도가 없을 때는 위행언손인데 그 위행은 뭐 글자 그대로 앞에 하고 똑같이요. 그러니까 행동은 고상하게 해라. 행실은 일단 그 사적 영역에까지 포함해 가지고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남한테 남의 영역을 침해하지 않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은 당당하게 하고 고상하게 하되 말은 손리해라. 언손에서 손은 이제 언과 손을요 손은 손자지만 경성을 이 경우에는 언은 손이해라 해가지고 그 손 이렇게 안 하고 언손 했죠. 목적어를 앞에 내세웠죠. 말 그러니까 이런 경우 목적어를 일종의 좀 더 포커스를 맞추는 토픽 주제처럼 말은 뭐뭐는 뭐 하되 말은 이렇게 행동은
단단하게 하되, 행동은 고상하게 하되, 말은 공손하게 해라. 말이라고 하는 것이 행동은 교정의 여지가 있고 또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또 상황 맥락성 속에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하자면 나중에 어떤 그 교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만 말은 그게 불가능하죠. 말은 이미 내뱉은 부분이 끝이야, 그죠? 그래서 특히 정치적 상황 속에서 말을 쉽게 나오면 굉장히 그거 어렵습니다. 지금 정치 전국에서도 뉴스 이렇게 보면 정치인들이 말을 정치적 외교화법을 제대로 익숙하지 못해가지고 그 뭐라든 일종의 서투르게 말하는 나이는 많고 뭐 지위는 높지만 그걸 외교적 화법에 능하지 못하고 말 쓰는 맥락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말 때문에 지금 엄청난 그 상황을 희한하게 만들어가고 있죠. 아니면 의도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우리는 논어라는 텍스트를 읽다 보면 우리 현실에 빗댈 게 굉장히 많다는 거죠. 다왈 방유도엔 위헌 방무도엔 위헌 언성입니다. 좀 더 할게요. 자, 이 왈 유덕자는 필유언이언과 유언자는 불필유덕입니다. 인자는 필유용이언이와 용자는 불필유인입니다. 자이 가라사대 덕을 두는 자는 반드시 언을 두거니와 언을 두는 자는 반드시 덕을 두지 못하느니라. 인한 자는 반드시 용을 두거니와 용한 자는 반드시 인을 두지 못하느니라. 여기서는 부분 부정의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로도 not always 쓰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체를 나타내는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에 부정어를 덧붙이면 이 부분 부정이 되는 거죠. 번쩍인다고 다 그건 아니다. 옛날에 성문 정하면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그러니까 이 all 요거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럼 여기서 유덕 필유언 유덕 근데 유언 불필과 필이죠. 필은 반드시 있다고 불필은 반드시는 아니다. 불필 불이 실질적으로 불이 부정하는 거예요. 필을 부정하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반드시 뭐 하지 말라라는 강한 걸 필관이라고 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부분 부정이냐 전체 부정이냐 이건 덕과 은의 관계는 이제 옛날 논어에서는 굉장히 선명한 대비를 많이 이루고 있는데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항상 실체 이상일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아마 그 시노티베트, 한문이 갖는 속성도 그렇고 우리나라 언어도 마찬가지지만 서양어는 굉장히 그 시제라든가 시간 상황이라든가 또 동사의 어떤 그런 굴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주술 관계라든가 지시 관계가 굉장히 그 어법적으로 명확하게 지시하려고 하지만 이제 한문이나 우리나라 말도 그러지만 한문은 굉장히 이제 그 직접 지시보다 간접 지시라든가 정황적으로 또는 우회적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게 많아가지고 잘못하면 오해할 소리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말이 항상 그 의사소통에 정확하게 의사소통에 이렇게 대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그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말을 내세우는 것에 대한 그 본능적 거부감 같은 게 있어요. 한자 속에서. 여기서도 덕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또는 뭐 실행력, 뭐 능력 이런 걸 의미하고 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적인 측면까지 포괄해서 하여튼 말하는 건데 덕이 있는 사람은 그 덕이 있는 사람이 하는 말에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있다는 말이 있다는 말은 말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 말 자체에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여기 요원과 요 요원이 꼭 같은 건 아니에요. 요 요원은 말을 잘한다, 말을 할 수 있다, 말할 재능이 있다, 이런 의미. 그런 사람이 덕을 반드시 갖는 건 아니다. 덕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다. 말하는 충분하지는 않다. 이건 필요 충분 조건에 의하여. 아무튼 부분 보정. 그래서 덕이 반드시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은과 덕의 관계와 유사하게 인과 영의 관계도 또 논어에서는 대비적으로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과 영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한 사람은 반드시 용기를 발휘해요. 왜냐하면 논어의 중요한 그런 이념 지향 중에 하나가 살신성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그냥 이루다, 그냥 성취한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인한 사람의 경우는 용감을 있다. 이 용기라고 하는 거는 뭐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적 덕목에서도 만용과 비겁이 중간에 용기다 이렇게 뭐 애매한 정의이긴 하지만 이제 동양 사회에서 용기라고 하는 것이 갖는 하면은 여러 가지 지금 아마 김경호 선생님이 감정윤리나 감정의 도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감정의 유교 뭐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이 용이라고 하는 그 감정적 측면이 어떻게 유교적 도덕과 덕목을 이루어내는가에 대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무튼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인간성의 완성을 상징하는 용어랑 마찬가지인데 그런 걸 자질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인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보통 용기가 아니죠. 엄청난 용기를 가져야 하는 거죠. 근데 용기 있는 사람이 반드시 인을 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용이 특히 만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이 용이라고 하는 글자가 글자는 같은 글자를 쓰지만 인자 유용의 용과 용자 유인의 용은 일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뿌리는 같겠지. 루트 근원적인 요소는 같겠죠. 그러나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 속에서 보면 말하자면 포괄하는 범위가 넓다는 게 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논어를 이해할 때 한문 텍스트 이해할 때 그래서 굉장히 좀 그러니까 영과 일의 조합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날로그가 좀 많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내용도 곱씹어 볼 만하지만 한문이 갖는 문장 구조 속에서 부분 부정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는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덕자는 필유원이며 유언자는 불필유덕입니다. 인자는 필유용이와 용자는 불필유인. 우리 언어에서는 그게 좀 잘 안 드러나죠. 우리 언어에서는 마치 다 그냥 부정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하나 더 할게요. 요거는 조금 문장이 길긴 하지만 그 남궁갈은 앞에 우리가 공야장이라고 앞에 한참 앞에 배운 문장 중에 보면 공야장과 남용에 대한 인물들이 나와요. 남용이라는 인물이 남궁갈이라고 또 다른 논어의 다른 남궁경숙이라는 인물도 나옵니다. 남궁경숙 나중에 남쪽에 살아가지고 남궁이라는 성이 됐죠. 우리나라도 남궁시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 그 70년대 학원이라는 중고등학생이 아주 막 거의 유일한 잡지처럼 많이 된 학원이라는 잡지인데 거기서 소설 그 당시가 암울한 시대, 어려운 시대여서 명랑 청소년 소설이 많았어요. 뭐 얄계전, 에너지 선생, 고명 아들, 뭐 이렇게 많았는데 그 중에 난궁동자라는 아주 활가닥을 해서 요즘 말하면 태민이 아무튼 전사 같은 그 여자아이를 주인공으로 난궁동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난궁은 성이에요. 남성이 됐죠. 근데 원래 성은 맹기자의 아들로 돼요. 맹기자라고 하는 맹선씨의 주군이었던 맹기자의 아들로 되고 맹기자의 형인가 이 서형이라고는 한 설도 있고 동생이라는 설도 있는데 아무튼 맹기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맹기자는 맹선씨는 성희씨였죠. 왜냐면 모나라의 그 대부였기 때문에 모나라의 패밀리였기 때문에 모나라를 구성하는 패밀리였기 때문에
TC고, 그다음에 이제 맹시 가문에 속해 있었던 이 프린스 공족이었고, 또 나중에 남궁 쪽에 살고 있어가지고 나중에 남궁이라는 별로로 불리다가 남궁이라는 성씨의 시조가 된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근데 그 남용이라는 인물이 공야장 편에는 남용으로 나오고, 또 다른 논어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때 주로 남용으로도 나오고 남궁경성으로도 나오고 남용, 남궁괄로도 나오고. 관은 이름이죠. 이 남궁괄이 문어공자왈 예는 선사하고 오는 탕주고대 부부득기사이언을 연, 우, 직은 군가의 유천하 하시니이다. 부자의 부답 이러시니 남궁괄이 출근을 자의왈 군자제라 약인이여 상덕제라 약인이여. 남궁괄이 공자께 문자가 받을 얘는 살을 선하고 오는 주를 탕고대 다 그 살을 듣지 못하여늘 그러나 우와 직은 몸소 가오되 천하를 두시니이다. 부자의 답지 아니하듯이니 남궁괄이 출근을 자의 가라사대 군자이라 이렇던 사람이요 덕을 상하나다 이렇던 사람이요. 여기서 이제 중국 고사 그 전설적 신화적 이야기를 지금 남궁괄의 대화 속에 이제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남궁괄이 문어공자죠. 공자에게 문자죠. 그다음에 이것도 아마 이제 남궁괄이 신분이 높기 때문에 아마 대우해 준 공자와 서로 대우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예라고 하는 인물은 신화적 인물인데 활을 잘 쓴 인물로 여인도 이제 뭐 해가 막 9개가 나왔는데 그걸 이제 아수아가 떨어뜨리고 한 개만 남아가지고 지금 하늘해가 하나가 됐다 뭐 이런 신화 전설적인 인물인데 아무튼 간에 활을 잘 쓴 인물, 활을 잘 쓴 인물이고, 그래 선사란 말은 활을 잘 쏘다, 잘 활을 쏘다. 선은 여기는 잘했다 그런 말입니다. 능숙하게 잘했다. 그 다음에 오는 역시 이제 아주 막 오만하다, 뭐 흥걸차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인데 오에 대해서는 오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적이 없어요. 정보가. 아무튼 간에 엄청 힘이 센 사람이었대요. 그 정도 정보만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오는 춘추전의 요인이 착지자야라. 한착의 아들. 그러니까, 예, 아주 좀, 얘를 죽였던 사람의 아들이에요. 엄청 힘센 사람이에요. 거인 같은 뭐 그런 히랍시 나이 나오듯이. 오는 탕은, 여기 원래 탕은 이제, 너 탕은 뭐, 끓을 탕, 뭐 이런 뜻인데, 요 밑에 그런 명자가 붙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움직이다 그런 의미로 써요. 그러니까 그릇에 물이 막 펄펄 끓어서 뭐 물이 끓으면 끓어 넘치듯이 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파운데이션 위에서 뭔가가 이렇게 요동치면서 일어나는 일을 나타내는 자에 나와요. 그 줄을 탕하다는 말은 원래 배라고 하는 것은 물 위에 떠서 가는 것이죠. 물 위에 떠서 가는 것. 이럴 경우는 그냥 물이라는 거 물결을 타고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여기 탕은 줄을 띄우는 게 아니고 육지에서 무트에서 끌고 가는 거예요. 끌어당겨서. 뭐 배의 크기가 어느 정도는 모르지만 아무튼 끌어당겨서 차력하듯이 끌어당겨서 끌고 가는 그 의미 맥락이 요 속에 나타나 있다. 그랬는데 구 부득기사 구는 같이 함께 모두 이런 뜻이었고, 그러면 부득기사에 부득은 얻지 못하다고 기사에는 죽음에 왜 기자가 들어갔냐면 죽음의 자연적이거나 납득할 수 있거나 일상적이거나 일반적인 죽음을 기라고 해요. 그리고 부득기사니까 그런 죽음을 얻지 못했다니까 뭐예요? 비명병사였다. 제대로 못 죽었다 그 말이죠. 개죽음 뭐 이런 거. 그런다 연은 그러나라는 반어적인 말이죠. 우와 직은 둘 다
이제 전설적인 그 명군 현상이죠. 우는 그 치수를 한 사람이고 지가 농사를 보급한 이제 영웅이죠. 궁은 몸소 공자고 가는 농사 짓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가. 그러면 몸소 농사를 지었다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생산자 농민들과 같이 어울렸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유천하, 천하를 소유했다. 나중에 결과죠. 부자의 부다 여기서는 이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아니고 문답 형태로 되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랬지요 정도로 상당히 그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을 확인하듯이 맥락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부자 부다 선생님이 대답하지 않았다. 여기 이 상황이에요. 하나의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낭만말이 나갔어요. 여기 두 번째 상황. 그러니까 공자가 거기에 대해 평가를 하죠. 군자, 재, 상덕재. 재는 이제 감사령을 뜻하죠. 뭐뭐 하다, 하도다. 군자로다, 군자답도다, 군자로다. 약임의 약은 이런 뭐 지시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약이 원래는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라는 의미지만 또는 뭐뭐 만약 이런 의미로 쓰이는 글자지만 여기서는 지시사로 쓰였어요. 저 사람, 그 사람, 저런 사람. 물론 뭐 기대하는 내용은 있겠죠. 상덕제의 상은 숭상하다, 높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덕을 숭상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은, 저 사람은. 참고로 그 도산서원에 퇴계 선생을 모신 사당이 상덕상금 그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어요. 찾아보세요. 자, 본문 읽어드리고 일단 쉬겠습니다. 남궁과리 문어 공자왈 예는 선사하고 오는 탕조허대 구 부득기사 연을 연우직은 공가의 유천하 하시니이다. 부자의 부답 이르시니 남궁과리 출근을 자유할 군자제라 약이니요 상덕제라 약이니야. 자, 좀 쉬었다가 5분에 8시 5분에 시작할게요.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왈 군자이 불인자는 유의부 이연이와 미유 소인이 인자야입니다. 자이 가라사대 군자이요 인치 못한 자는 있거니 소인이요 인한 자는 있지 아니하니라. 군자이 자 너무 자 이렇게 됩니다. 군자로제 불이는 A 인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군자 이대 인치 못한 자. 그럼 군자에게는 군자는 어떤 지위라는 개념도 있지만 또 신분이라는 이런 개념도 있고 또 그 신분에 어울리는 덕목을 갖춘 사람 뭐 이런 도름스하게 여겨지는데 근데 군자는 이제 아무튼 간에 이상적인 어떤 인간의 어떤 성취를 지향하는 그런 의미를 보고 그런 하더라도 불인한 자는 있다 있을 수 있다. 유의부에도 상당히 어떤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있다 이게 아니고 의라는 부 같은 건 특히 감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미유는 있지 않다 이건 상당히 이제 부정적 미유는 미유 이렇게 미유 이렇게 것이죠. 미유 소인이 이제 소인이면서 인한자. 소인이면 소인이되 인한자. 이들 불인한자. 소인이되 인한자. 이런 대비죠. 혼자이면서 어질다는. 그래서 소인이면서 근데 혼자이면서 어질 않은 자는 있을 수 있다. 있기도 하다. 있다. 뭐 이런 있겠다. 있겠다. 의부가. 근데 여기 보면 니인자, 야. 이 의부와 야의 그 차이, 뉘앙스의 차이를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우리가 말이 혓바닥이 길다 이런 말이 영화에 나오는 유행어 중에 하나지만
말이 하나씩 더 늘어나면 그만큼 사실 진술에서 멀어집니다. 수식하면 될수. 아무튼 여기서 군자의 불임자는 유의부 있을 수 있다, 있겠다. 그래서 주관성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그런데 소인이 임자는 미유 있지 않다. 여기는 강하게 사실 진술에 가깝게 말해요. 사실적. 야 이렇게 단정, 정의 내릴 때 야. 군자의 불임자는 유의부 언이와 미유 소인. 자왈 애지란 는 물로 호와 충원이란 는 물회 호와 애지 능 물로 호 충원 능 물회 호 호는 의문을 썼죠. 그러니까 가라사 애하야란 능이 놓게 말랴 충하야란 능이 회치 말랴 애지 보세요. 애지 A에 G가 들어있죠. 예, G가. 따라서 여기 이 동사성을 명확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동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 누군가를, 뭔가를. 그 사랑한다라고 할 때는 대상을, 그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사랑의 대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G라는 글자를 집어넣은 거죠. 두루뭉술하게 사랑을 추상화해가지고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사랑 그 자체가 온유하다 이 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애지 사랑이란 게 아니고 뭔가를 사랑하면 누군가를 사랑. 우리 말도 우리 말은 뭐 누군가를 이렇게 현재적으로 안 나타날 수도 있지만 맥락 속에는 들어 있는 거죠. 누군가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를 필요하는 를. 물로, 물로에서 능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을 나타내고 부동사, 보조동사로 가능. 물은 금지조동사예요. 뭐 하지 말라. 금지조동사. 물. 지난번에 주자 권한문이라고 소개드린 적이 있어요. 물이 밀가 이유에 이렇게 할 때 물이라는 말이 문장 전체를 지금 부정해 주겠죠. 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뭐라고 얘기지 말라. 그럼 금일 보라 요내일 오늘 공부하지 않아도 내일이 있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이 말이에요. 그 물은 뭐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수고롭다 이 말인데 이제 그 여기서 타동사가 되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를 수고롭게 하지 말까 이 말입니다. 능물로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수고가 이제 의문으로 능호 그러면 할 수 있겠냐 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할 수 없다는 의미예요. 수고롭게 말할 수 없다. 수고롭게 해야 된다. 사랑하더라도 그를 수고롭게 해야 된다. 수고롭게 할 수 있다. 이거죠. 밑에 똑같은 충언이다. 누군가를 충성한다. 여기에는 위에는 애지였죠. 근데 여기는 충언 그랬죠. 언이 역시 어와 지의 준말이죠. 그러니까 그 말하는 애는 직접적으로 그 동사를 취하는 것처럼 표현됐고 여기서는 전치사를 가진 것처럼 표현했어요. 누군가에게 충성을 바치다 그렇죠. 그에게 충성을 바치다. 충성을 한다면 그러나 이것과 이것의 본질적 차이가 있나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언어학적으로 애라고 하는 글자의 동사성과 충이라고 하는 글자의 동사성을 말하는 수로적 기능을 어떻게 귀납적으로 해보거나 저도 거기까지 연구를 못 해봤겠지만 그러나 언이라고 하는 글자 속에는 지시어의 성분을 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에게 충성을 바친다. 이렇게 유보적으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충성을 바친다. 우리말은 똑같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충성한다 그러죠. 나라에 충성한다 그러지. 나라를 충성 내리지는 않으니까. 우리말도 그럴듯하네. 그러고 보니까. 나라를 충성. 나라에 충성을 바친다. 부모를 사랑한다. 근데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거죠. 근데 근데 그 누군가에게 충성을 바친다. 그러면 회하지 않겠냐. 회하지 않을 수 있냐. 회하지 말까 보냐. 회하지 말까 보냐. 회는 가르치다 이런 의미죠. 가르치는 교. 그럼 가르치지 말랴. 이 말은 가르치다는 말은 오늘날의 의미는 teaching 그런 의미 자꾸 이해하지만 여기서는 advice, counselor, counseling 이런 걸 다 통틀어 하는 거예요. 회가. 그럼 이 말이 적용되는 대상은 누구겠어요? 참모죠. 참모. 어쨌든 그러니까 공자의 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텍스트, 논어란 텍스트가 주요 독자층이 실질적으로 사계층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가 일단 스카우트 돼가지고 제후나 뭐 대부나 뭐 왕한테 스카우트 되면 공무원이 되는 거죠. 공무원이 되면 이제 자기가 모시고 있는 주군을 위해 뭔가를 이제 공적인 서비스를 바쳐야 돼요. 이 주군은 사적인 생물학적으로는 개인이지만 그것이 담고 있는 추상적 의미는 공공성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공적이면서 동시에 사적인 어떤 아무튼 간에 그런 주군을 모셔야 돼요. 주군에게 모신다는 것은 곧 주군이라는 사적 개인을 모시는 게 아니라 바로 국가 또는 공공성에 대한 서비스죠. 그 서비스를 한 대가로 이제 먹는 거죠. 공무원이라는 게. 그러면 내가 공무원이 될 때 내가 누군가를 이제 그 주군을 모실 때 그를 사랑한다 해가지고 그를 수고롭게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게 충성을 한다 해가지고 그를 충고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겁니다. 이게 꼭 그 군주와 신하 이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조직 속에서는 늘 이러한 유사한 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대사처럼 신분으로 딱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어떤 집단에라도 소속되면 공동체에 소속되면 반드시 내가 이러한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나는 이런 태도를 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왈애질한 능물로호와 중언이란 능물회호와 적당히 재미있는 예가 하나 있는데 그냥 아끼기만 하고 수고롭게 하지 않거나 사랑만 하고 충성만 바치고 충고를 하지 않으면 짐승 같다. 또 뭐 여기 이제 조금 표현이 별로 안 좋지만 환관들의 짐승과 같다. 뭐 짐승들의 사랑과 같다. 뭐 이렇게 예까지 들어놨어요. 그 말하자면 우리가 쓰고 이제 동양 문화에서 쓰고 있는 명언이 이기라는 말. 미기라고 하는 건 빠질 때 우리가 물에 빠져주면 익사한다 이러잖아요. 근데 이기가 뭐냐면 요즘식으로 말한다면 맹목적 사랑이에요. 맹목적 사랑. 부모가 자식을 또는 뭐 손 위의 사람이 손 아래 사람에게 대해서 갖는 애정, 좋은 감정이긴 한데 그것이 맹목적이 되면 위험하죠. 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짐승들도 그러지 않아요. 짐승들도 그 새끼가 이제 독립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 개가 강아지나 새가 독립시킬 때 보면 매몰차게 그냥 쫓아내죠. 자왈 위명예 비힘이 초창지하고 새수기 토론지하고 행인자오의 수식지하고 독리자산이 윤색지하니라. 이 심은 뭐 이게 믿을 심, 뭐 참으로 심, 뭐 이렇게 글자가 되어 있지만 말씀 원자가 없습니다. 말씀 원별이에요. 그래 여기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뭐 그렇게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이 가라샤대 명을 홈에 비심이 초창하고 세수기 토론하고 행인인 좌우의 수식하고 독리의 자산이 윤색하니라. 위명은 여기서 적극 위라고 하는 것이
그거 쓰였죠. 명을 지금 작성하다 이 말입니다. 말하자면 외교 문서라든가 명령서라든가 아무튼 간에 공식 공문서를 작성한다 그 말입니다. 공문서를 작성. 자, 공문서를 작성하는데 어떤 그 역할 분담을 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이 내용이 자산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정나라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정이라는 나라는 지금 한원성에 속하나요? 정주, 정저우라고 하는 데가 그 정나라의 서도가 있던 지역이라서 정주인데 이 정나라가 재밌는 나라예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말하자면 아주 이미지가 강한 나라 중에 하나인데 바로 우리가 춘추라고 하는 중국 역사 시대의 용어 중에 춘추라고 하는 이 춘추는 정식 왕조 이름이 아니고 상황을 빗대는 일종의 관용적 표현이 걷어가지고 시대를 말하게 됐지만 왕조의 변천으로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렇게 되는 그 사이에 춘추 전국 이렇게 말하는데 이 춘추 시대와 전국 시대를 가르는 분기점이 또 있고 그다음에 주가 아무튼 간에 그 성서성 쪽에 있다가 그 성서성 뭐 지금 지산현이라고 하는 호경, 박음, 건철에 있다가 나금이라고 하는 지금 나금이라는 쪽으로 그 도읍을 옮기게 되는데 그걸 동쪽으로 도읍을 옮겼다 해가지고 그걸 동조라고 부르고 옛날에 그 이전에 있던 걸 서주 이렇게 중국 사람들 간섭적으로 서주 이 동주 시대부터 이제 우리는 춘추 시대 이렇게 말하는데 이 동쪽으로 중국의 중앙 정부가 동쪽으로 옮겨오는 과정에서 자기 어떤 영향으로 순수하게 자기 영향을 오지 못하고 정나라의 공연을 받아가면서 이게 춘추 시대의 중요한 그런 기점이 되는 사건인데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제 중국의 어떤 그 중국 질서가 전통적 질서가 붕괴되어가는 시초가 됩니다. 상징적 사건이 돼요. 그 나라가 정나라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인지 교환까지 하고 아주 막 이제 말하자면 주의 봉건적 위계 질서가 이제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초래가 됐죠. 여기서 공자가 이 정나라의 어떤 말한 행정적인 체계, 또 행정을 실행하는 방식에 대해서 공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게 평가한 것 같지요. 자, 명령서를 작성함에 명령서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비심이 초창지, 초창지가 있었지. 이 지가 쓰였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어쨌든 지라고 하는 것은 목적어를 지금 지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창의 초는 풀초자고 창은 지을 창 만들나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초라고 하는 건 풀초자지만 이 풀이라는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 맥락상 이게 거칠게 또는 대략 대충 임시로 이런 맥락. 우리 초서 그러면 막 써버린 걸 초서라고 하죠. 아주 빨리 급하게 쓴 걸 초서라고 하죠. 또 초초히 하여튼 초가 그런 뜻을 참 많이 써요. 그래서 초창이라는 말은 처음 대충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웃라인을 만드는 아웃라인. 그걸 초창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먼 일이 처음 막 생겨나는 걸 초창기 이렇게 말하죠. 초창기에. 자, 그 다음에 세속이라는 사람이 뭘 했나? 토론했다. 토라는 것은 칠토자가 논하다 이런 뜻. 토라고 하는 건 하나하나 따져보는 거예요. 따져보고. 론은 논하는 거. 이렇고 저렇고 따져서 논하는 거. 우리가 지금 토론한다 그러죠. 서로 어떤 자기 견해가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서로 다른 생각들을 빗대어가지고 하나하나 서로 따져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견해를 만들어내는 걸 토론한다 그러죠. 디스커션. 맞나요? 디스커션. 네. 그 다음에 토론. 그 다음에 행인자오. 행인은 벼슬, 관직, 이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주로 행이라고 하는 글자가
이 가장 일차적인 의미는 가는 거야. 걸어가는 거. 걸어가는 거. 워크. 런.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다양하게 사람이 발을 이용해서 하는 행위의 가장 기본적인 용어야, 이 행위. 그러면 여기서 행위는 가는 일이 주로 하는 일이 가는 일, 여기저기 가는 거. 그래서 심부름 가거나 좀 사신으로 가거나 사명을 띠고 가거나 아무튼 간에 여기저기 다니는 거. 요즘은 매스 미디어 발달해가지고 매스 미디어잖아요. 그 이제 다발적. 근데 옛날에 사람이 직접 가야만 모든 게 전달이 되죠. 그 이름 같은 걸 행위. 그러면 이름이 좌우다 이거죠. 행인인 좌우가 수식, 수라고 하는 닦을 수식은 꾸밀식.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윤곽을 대충 이렇게 그려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하나하나 얼굴을 이렇게 이제 또 다져가지고 이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이렇게 모자도 이렇게 끼워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양을 더 좋게 만들어. 여기 수식하는 거예요. 수식. 우리가 수식한다는 거죠. 근데 수식이라고 하는 거는 꼭 필요한 만큼 해야지 과유불급이니까. 자, 수식은 우리는 지금도 문구를 요즘 영어를 뭐 쓰는 게 아주 일상적으로 집어넣었어요. 써가지고 생각했는데 욕구, 수요 이런 걸 꼭 needs 이렇게 말하고요. 또 뭔가를 이렇게 그 어떤 말이라든가 정치적 발언에 뭔가 약간 내용을 애매하게 집어넣는 걸 마사지 한다 그러더군요. 마사지. 수식지가 말 일종의 마사지 하는 그 내용들을 더 설득력 있게 하거나 더 수사적으로 설득력 있게 하거나 또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을 수식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리자산. 동리의 자산. 동리는 이제 지명, 공간, 장소 이런 것 뜻하는 것 같고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이 자산이죠. 자산. 요 인물은 우리가 그 자산이라는 인물을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공자의 선배 정치가인데 공자가 존경하고 공자에게 나름의 영향을 미쳤던 그런 선배 정치가 중요한 정나라의 그 공족 출신이었죠. 정나라의 대부. 그래서 정자산 이렇게 그 역사 용어로는 정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정자산이라는 하는데 그 이름은 공선교 교가 이렇습니다. 공선교 공손이라는 말은 원래는 이게 일반 명사 같은 거예요. 보통 명사 같은 거. 그러니까 공의 혈족. 그러니까 제후에 죄송합니다. 제후에 그 혈통을 나타내요. 공손이란 말 자체. 그러면 이제 제후의 혈통이니까 제후 혈통 중에서도 아주 그 가까운 사람은 대부가 되죠. 그 자기 어떤 시부가. 그러니까 정이라고 하는 정치체를 지탱하는 구성하는 몇몇 그 지방 정부 중에 하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을 정자산, 보통 정자산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동리에 있는 자산이 윤색했다. 윤색은 더 부드럽게, 예. 윤은 윤택하다 이런 의미인데 물이 푹 젖어 들어가지고 때깔이 나는 거예요. 그걸 윤이라고. 윤택하다. 색은 이제 때깔이 나는 거예요. 좀 멋있게. 수식은 수식보다 좀 더 외관상 아름답게 보이는 건 윤색은 윤색. 자, 요 과정을 거쳤다. 이러면. 이 공자가 이 말을 굳이 한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면 이 정나라의 행정 질서, 행정 체계가 나름대로 잘 갖춰져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초창, 토론, 수식, 윤색의 과정을 거쳐서 아주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역할 분담이 중요하죠. 파트너십. 그게 중요하죠. 자유할, 위명예, 비심이 초창지하고 세수기 토론지하고 행인 좌우의 수식지하고
독립자산이 인식지한다. 다음 호기 문자산한대 자이왈 해인냐입니다. 문자서한대 왈 피제여. 문관중한대 왈 인냐이 탈백시 병업 삼백하연을 반소사 몰치호대 무원은 하니라. 호기 자산을 묻자는데 자이 가라사대 해한입니다. 자서를 묻자는데 가라사대 제여. 관중을 묻자는데 가라사대 인이 백시에 병업 300을 아산할 소사를 반하야 치 몰호대 원하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자산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산의 인물 때문에 어떠합니까? 하고 물은 거죠. 그랬더니 선생님 말하기를 해인이다. 해는 은혜했었죠. 여기서는 해한 사람. 해한 사람. 요 용례가 사례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정자산이 이제 그 일화에 보면 이제 막 다리가 무너졌어요. 다리가 아주 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 물에 건너가기가 좀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됐어요. 그때 자산이 자기 소리에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건네준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뭐 대단한 사람이 좋다 그랬는데 맹자가 비판하기를 아니 그런 거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 나라의 우두머리, 나라의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 예를 들어 국무총리가 자기 관용차로 다리 아픈 사람을 태워줬다는 거야. 물론 그거 좋은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건 국무총리 할 일이 아니라, 그럼 국무총리 할 일이 뭐냐? 다리를 넣어주거나, 그 도로를 닦아주고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혜택을 베푼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주 뛰어난 행정가는 아니다. 이렇게 맹자는 했어요. 그러나 공자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좋게 본 것 같아요. 자산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쨌든 정자산은 복지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한 사람이다. 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맹자는 훨씬 더 도덕적 기준을 높이 봤죠. 그러나 공자의 경우는 거기까지 또 확실하게 보지는 않고 공자는 아무튼 정자산은 나름대로 인민에 대해서 복지 정책을 늘 관심을 가졌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서라는 사람은 공자의 초나라. 초나라 제후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자서.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초나라의 어떤 이제 권력 승계가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이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정통을 잘 바로 세워가지고 초나라를 안정시키는 공을 세웠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무슨 상황이 되게 되냐면 초나라가 이제 중국이 이렇게 됐죠. 이게 황하고 장사죠. 초라는 나라 이연절이 있는 건데 이연절이 있는 남쪽에. 근데 이 초나라가 요걸 중원이라고 했어요. 전통적인 이제 황하강 중심으로 한 전통적 중국 중원이 있는데 이 중원에는 공건 질서가 왕을 정점으로 해서 제후와 대부의 구조를 가져요. 그리고 전체 중원의 맹주는 왕이고, 그 지방 정권은 제후고, 그 지방 정권의 지방 행정단은 대부, 이렇게 이제 구성되어 있었는데, 이 초라는 나라가 나중에 처음에는 자체적으로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나가다가 중원과 서로 이제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서 중원에 있는 나라들과 인간관계를 갖게 되면서 여기는 일찍부터 정치 행정 체계가 생겨났기 때문에 나름대로 서로 이렇게 이제 지역에 대해서 서로 견제하는 말하자면 영역에 대한 나름의 암묵적인 한계가 정해져 있었어요.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근데 이 남방은 거의 무주공산이랑 마찬가지고 야만적인 그런 상황이 가지고
어제 강력한 한 맹주가 나타나면 그 덩어리가 저 중원을 아우를 만큼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초는 나름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는 중원과 다르다. 중원의 질서 속에 따라갈 필요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너희가 왕이면 우리도 왕하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제후급이 아니다. 우리는 왕이다. 우리도 왕이다. 라고 말. 그 초장왕, 그걸 이제 표방한 왕이 장왕인데, 초장왕이. 그래서 이게 춘추 5패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로 열거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초는 그래서 일찍부터 이 중원의 여러 제후의 나라들이 감히 왕을 일컫지 못하고 있을 때 초는 미리 선수 쳐서 우리도 왕할 거다. 다이다이로 붙겠다. 중원하고. 그래서 왕이라는 걸 참칭을 합니다. 그런데 공자와 같이 그런 봉건 질서, 예교 질서를 중요시하는 공자의 관점 속에 물론 뭐 후대의 주석이긴 합니다만 그걸 막지 못했다. 자서라는 것. 그러니까 공자가 자서가 초나라라고 하는 초라고 하는 나라의 정치 상황을 안정시키고 나름의 질서 체계를 유지하는 그런 뛰어난 정치 수완을 발휘하긴 했지만 이 중국 문화적 질서, 중국 문화적 예교 문화적 질서를 수호하지는 못했다 해가지고 저평가했다는 게 담겨 있다는 거예요. 뭐 그 사람 뭐 그냥 그런 사람이야 이런 거. 우리가 이 어떤 사람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뭐 그 사람 뭐 그냥 그럭저럭 그래 뭐 이런 그런 느낌 피제. 그냥 문 관중 관중을 물었죠 그 사람. 근데 그래서 있냐 여기서 있냐는 있냐 그러면 그 사람은 근데 야가 들어가면 앞에 것이 약간의 한 호흡을 쉬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야가 그렇죠. 휴지 비슷하게 그렇게 하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긴장을 지금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이 말이야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약간의 독자의 듣는 사람의 의식을 환기시켜 주거나 또는 긴장을 시켜주는 역할을 있냐 이렇게. 우선 탈백시병읍 상배. 탈이라고 하는 것은 수로 동사 수로로서 빼앗다. 우리 약탈, 뭐 탈취, 뭐 빼앗습니다. 백시병읍 상배는 목적부를 이루었죠. 백시의 병읍 상배 이렇게 목적부를 이루고 있는데 백시는 역시 그 관중에 속했던 제나라의 대부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이미 어느 정도 여러 번 설명이 나왔기 때문에 대충 짐작할 수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광주 전체를 천하라고 한다면 구 광주 전체가 천하예요. 광주 가백시가 천하. 그러면 구가 말하자면 구기죠. 동이 말하자면 가가 됩니다. 그리고 동이 가입니다. 그 가의 우두머리를 대고 국의 우두머리를 대고 천하의 우두머리를 왕이라고 부르죠. 자 그러면 이 백신은 이 급이라는 말이에요. 대부급, 가의 급. 그럼 예를 들어 여기가 무슨 동이? 영봉동. 영봉동의 거주 인구가 얼마입니까? 상당히 많죠. 근데 백시가 소유하고 있는 이제 그 가에 속한 그 지역 중에 병읍이라고 하는 데가 있다는 거예요. 병이라고 하는 그 병이라고 이름을 붙인 한 지역이 있다는 말입니다. 한 단위. 동 밑에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동 밑에 단위 그처럼 병읍이 백시의 가를 구성하고 있는 한 고을이다 이 말이죠. 한 지역. 자, 그러면 이 병읍의 구성이 어느 정도 규모냐 300호였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300은 구체적으로 300 뒤에 그 명사 단위가 없어가지고 뭐 명사 단위가 없지만 우리가 추측 이제 설명하기로는 300호 이렇게 봅니다. 300호로 이루어져 있는 병읍 이런 의미예요.
병읍 300개라는 게 아니고 300읍이 아니고 병읍의 규모가 300호 정도 된다. 이 말이죠. 300호면 뭐 많죠. 한 2,400명, 3824. 한 1호에 보통 8, 9명을 1호에 어떤 법으로 이제 옛날에 계산한다고 해요. 그러면 한 2,400명쯤 되겠죠. 많은 숫자죠. 요거를 관중이 탈취했다 이 말이에요. 뺏었다. 왜 뺏었는지 맥락이 있겠죠. 그랬는데 이 백시, 그 다음에 백시가 뺏겼어요. 이 주어가 지금 이제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되어 버려가지고 맥락을 잘 이해 못하죠. 여기서는 반소사 몰치 무원 요 말은 백시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이 백시가 말하자면 난데없이 느닷없이 관중한테 300호 규모의 땅을 뺏긴 거야. 관중한테. 완전히 뺏어 징발해버렸어. 왜 그러냐? 옛날에는 농공 행상을 할 때 이제 없는 땅을 개간해 주거나 할 수 있지만 있는 땅을 줘야죠. 근데 그러다 보면 땅이 서로 중복되거나 또는 그 공적에 따라서 공적이 좀 못한 사람은 공적이 뛰어난 사람한테 양보하는 거나 한 수밖에 없어요. 밀려가지고. 세력이 밀려가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백시가 원래 소유하고 있었던 백시 소유의 땅인데 관중이 공이 워낙 지대하니까 백시가 그냥 헤게모니에서 밀려가지고 자기 땅의 일부를 양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아닌 느닷없이 2,400명의 직원을 거느린 중소기업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열 안 받겠어요, 누군들. 근데 백신은 어떻게 했다고요? 반소사, 소사를 먹었다. 반은 먹다. 밥 반찬 여기서 밥을 먹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는 성글다 이런 말인데 성글 소자고 사는 밥 사자예요. 그럼 성금밥이라는 말은 좋은 밥을 말하면 기름진 고기가 있고 뭐 이런 또 술도 갖춰져 있고 요즘 말은 정찬, 정식 이게 아니고 그냥 아주 간소하게 약소하게 먹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고 그러니까 보통 이 격화된 거죠. 자기 신분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향유할 수 있는 권리가 상당히 격화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이 된 거 말하죠. 그다음에 몰치에 몰은 빠질 몰자인데 여기서는 끝나다 빠질 몰자라서 끝나다라는 의미도 되고 심지어 죽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죽다라고 할 때는 원래 요 글자를 쓰죠. 요게 죽음을 나타내죠. 그러나 요 글자를 쓰기도 한다. 원래 물에 빠졌다. 몰락, 몰살, 침몰. 근데 여기서 몰치, 치가 빠졌다 이 말이니까 치가 다 됐다 이 말이니까 이거는 티스, 투스, 티스. 그러면 이가 다 했다 이 말은 죽었다라는 그래서 죽음을 그런 식으로. 왜 우리 옛날에는 어떤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 시골에서 어떤 사람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죽었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 밥숟가락을 놓았다 이렇게 말하는 밥숟가락 놓았다라는 말이 결국은 죽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말은 이가 다 빠졌다, 이가 없어졌다, 죽었다 그 말입니다. 이래서 이 치를 나이를 뜻하기도 하고 목숨을 뜻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몰치란 말이에요. 이것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냥 대충 밥을 먹고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평생 그렇게 먹고 죽었는데 무원은 원망하는 말이에요. 관중에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안 했더라. 이 말은 백시를 칭찬할 수도 있고 관중을 칭찬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백시라는 인물도 이만큼 무던하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관중이 그 토픽이니까 화제니까 관중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관중 자신의 어떤 행적을 말하기보다 관중과 은원 관계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특히 부정적 그 편견을 가질 수 있는 사람조차 관중에 대해서 이렇게 인정해 줬다. 그러니까 관중은 정말 대단하다. 이 말을 지금 간접적으로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게 옛날 사람들이 말하는 그 문화이기도 하고 수사적인 표현 방법이기도 하고 또 그 관중이라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맥락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도 있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혹이 문 자선한데 자왈 해임난 문 자서한데 왈 피제 피제야 문 관중한데 왈 인야이 탈백시 병읍 삼백하여를 반소사 몰치 호대
무원은 아니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자왈, 빈이 무원은 난하고, 부의 무교는 이하니라. 사회가라사대, 빈하고 난홈이 없으면 어렵고, 부하고 교합이 없으면 쉬우니라. 자, 빈이 무원, 이게 수라죠, 수라. 이게 S. 이것은 쉽다, 어렵다. 이것은 쉽다.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빈이 무원, 가난하되 원망이 없는 거. 이것은 어렵다. 부유하되 교만하기 없는, 교만하지 않아. 이것은 쉽다. 제 생각은 반대 같은데. 근데 아무튼 너는 이렇게 돼. 근데 부유한 사람이 교만하기 쉽죠. 아니, 교만하기가 쉽죠. 교만 안 하기가 참 부유한 사람은 교만하지 않게. 그 성서에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단 말이 있거든요. 성서에도 그렇게 아무튼 공자도 그렇게 말했어요. 가난하되 원망하지 않기는 어렵다. 부유하되 교만하지 않는 것은 쉽다. 왜 그런지 뭐 그렇다고 뭐 그런 면도 있겠죠. 아무튼 중요한 거는 문장을 이해할 때 이거는 S는 P이다. S는 P이다. 요 구조로 합니다. B이 무건 여기 주어를 형성하고 난 이거는 형용사지만 형용사 수로로서 어렵다라고 하는 수로가 됐다. 이 정도로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건 내용은 곰곰이 사색해 볼 가치가 있겠죠. 근데 원망하지 않게 실제로 이게 빈이 무언이 왜 어렵냐? 이건 결국은 사람들은 평등 또는 공평, 공정 여기에 대한 욕망이 있죠. 그거에 대한 어떤 전제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것이 사회 보장이라든가 사회 시스템, 기관, 산업 이런 게 잘 안 돼 있으면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 되게 많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자유할 맹공작이 위, 조위로, 즉 우연이나 불가 이위 등설대부이니라. 자유가 라사대 맹공작이 조윗로이 되면 우하려니와 가에서 등설태우난 되지 못하리니라. 공작은 맹공작은 모나라 대부예요. 맹이 있는 걸 봐서 맹시와 관련된 그런 게 있죠. 자, 아무튼 맹공작이라는 사람의 인물의 위상, 말하자면 인간됨, 인격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위나라나 조나라나 위나라 대부가 아니고 그거는 보호하다. 그 다음에 등 그거는 누가하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서 조기는 큰 나라예요. 등설은 작은 나라. 그는 맹공작이라는 인물은 대국에서 로가 되기는 넉넉하다. 우는 넉넉한 거죠. 수운이 양가에 우. 그러니까 충분하다. 넉넉하다. 아주 그냥 유능하다. 조나라나 위나라에서 로가 되기에는 충분하다. 이 로는 가로라고 해가지고
일본 사무라이에서 게로 있어요. 일본 사무라이. 로는 가신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제 가에 가는 대부 소유죠. 대부 소유의 가죠. 대부의 그 봉사하고 있는 가에 공무하고 있는 오피서를 우두머리. 그거는 넉넉하다 이 말이죠. 가 규모라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가 규모. 근데 아무리 작은 나라라도 대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행정 역량이라든가 스케일이 작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행정가로서 유능한 사람이 있고 정치가로서 유능한 사람이 있죠. 행정가와 정치가 다른 역량. 그리고 행정적으로는 굉장히 유능하게 꼼꼼하게 잘 처리해도 그것을 책임지고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것들은 다른 영역이에요. 그러니까 요로는 말하는 행정 영역이에요. 이건 정치 영역이에요. 그래서 행정가로서는 유능한데 정치가로서는 부족하다. 이 말이에요.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왈 명공작이 위, 조위, 로, 즉 우, 이언이와 불가의 위, 등설 대부입니다. 여기서도 위, 조위, 로, 즉 그랬잖아요. 거기라면 괜찮지만 뭐는 안 해요. 지금 그야 문장 구조가. 또 하나 더 하고 길지만 가로의 문 성인한데 자유와 약 장무중지지와 공작지 분력과 변장자지 용과 영구지 예의 문지 이 예약이면요 가이위 성인입니다. 여기 바로 언에 바로 이렇게요. 자로의 성인을 묻자온데 자에 가라사대 장무중의 지와 공작의 그 욕지 아니함과 변장자의 용과 염류의 예의 문호대 예약으로서 하면 또한 가입사 성인이 됩니다. 말 금지 성인자는 하필 연일이요. 결리사의 하면 견위 수명하며 우요에 불망평생전이면 역가입이 성인입니다. 가라사대 이제 성인은 어찌 반드시 그러리요. 이를 보고 의를 사하며 위를 보고 명을 수하며 구요에 평생 말을 잊지 아니하면 또한 가입사 성인이 됩니다. 이 장무중은 노나라의 그 가문을 소유한 대부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 노나라의 한 가문 대부. 그 사람은 지혜로웠다. 그 다음에 변장자는 명공장은 지금은 나왔던 사람이고 변장자 역시 노나라의 그 하읍이라고 했으니까 규모가 더 작은 그걸 하읍이라고 해요. 거기에 대부였다. 거기 우두머리였다.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용감해가지고 막 호랑이를 때려잡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때려잡는 변장. 염구는 공자의 제자죠. 아주 그 기회가 출중했던 인물이죠. 앞에서도 그게 나왔었죠. 이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혜와 그 불력이니까 청렴함이죠. 욕망이 없는. 욕망을 다 절제할 줄 아는 절제. 그 다음에 용기. 그 다음에 재주. 임기응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잘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것저것 잘 처리하는 재간이 뛰어난 거기에다가 문지 여기서 물론 꾸미다는 게 꾸미다 꾸며내다 그것을 꾸며내다 뭐를 써서 예약을 써서 여기에다가 예약만 덧붙여서 그 사람을 품위 있게 만들어주면 성인이 될 수 있다. 가입이 성인이 역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겠어요? 역이 없다면 이것이 충분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근데 역이라고 한 걸로 봐서 아쉽지만 이것만으로도 이런 의미. 역이 들어감으로써 역시 그런 대로 가입이 이걸 우리말로 여라고 하는 여라 이런 말이에요. 그럭저럭 약간 좀 아쉽긴 하지만 금지 성인자. 근데 여기 왈을 또 한 번 썼어요. 근데 금지 성인자 오늘날의 성인을 말하자면 하필연 어찌 반드시 그렇겠는가 하면 반드시 그럴 수는 없다. 그러지는 못한다. 말이죠. 그럼 훨씬 더 낮춘 거예요. 훨씬 더.
견리사의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의로운지 아닌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견리수명 위태로운 상황에서는 목숨을 내어줄 수 있고 구요 불망평생지연 구요라는 말은 묵은 약속, 오래된 약속 뭐 이런 뜻인데 약속을 늘 지킨다. 약속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다. 오랫동안 약속을 잘 지킨다. 근데 평생은 여기서는 주석이나 평소 이런 평생들 평소의 말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의 어떤 신뢰성을 늘 유지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중식 말하자면 성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될 수 있다. 여기서 가이비 성인의 역가이비 성인의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경우라면 역시 성인이 될 수 있겠다. 아쉽지만 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자로의 문성인한데 자유할 약 장무중지지와 공작지 불력과 변장자이용과 연구지 예애 문지 이 예약이면 역가입이 성인의미가 왈 금지 성인자는 하필 된지요. 결리사의하며 견미 수명하며 우여의 불망평등기현이면 역가입이 성인의미라. 수고하셨어요.